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72세 핀란드 노인이 한국인 사위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바닥을 뜯어냈어. 당장 원상복구해. 하지만 한 달 후, 이 완고한 노인은 사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관절염이 사라지고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로바니에미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한 그 기적. 5000년 한국 온돌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티 니에미입니다. 올해 72살이죠.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 로바니에미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군인으로 복무했고 제대 후에는 40년 동안 목수로 일했습니다. 이 두 손으로 로바니에미 마을 집들을 수없이 지었죠.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주 전에 급성 폐렴으로 쓰러져서 로바니에미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제 나이에 폐렴은 위험하다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죠.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3주가 정말 지겹더군요. 그래도 제 집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집, 40년을 살아온 그 집 말이에요. 오늘 아침 드디어 퇴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딸사리의 남편 민준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솔직히 사위 얼굴 보는 게 달갑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차 안에서 민준은 계속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 말이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마룻바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주 전만 해도 제가 30년 전에 직접 깔았던 오래된 소나무 마루였는데 지금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재질도 전부 다른 바닥이었죠. 아니, 바닥만이 아니었어요. 거실 벽면에는 본 적도 없는 디지털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터치스크린에 섭씨 22도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건 장인어른 건강을 위한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죠.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건드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목수로 살면서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들을 누가 함부로 바꿔놓는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게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위라니 말이죠.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침대에 앉아 손을 떨며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폐렴 때문에 아직 몸이 약한 상태인데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년 전 딸사리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죠. 다 제 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라플란드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그 끔찍한 겨울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달라진 집에서 그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딸 사리가 31살 때였죠. 어느 날 저녁 사리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외동딸이 드디어 좋은 핀란드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사리가 데려온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제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제 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리는 제 태도에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죠. 로바니엠이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딸이 민준과 서약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딸은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민준이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지만 저는 완고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사리는 아들을 낳았죠. 제 첫 손자, 아르투리였습니다. 저는 손자가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민준이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딸에게 말했어요. 남자가 저런 일까지 해야 하나? 사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건 21세기예요. 민주는 훌륭한 아버지고 남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군인으로 몫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몫이라고 배웠죠.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은 제 눈에 약하게 보였습니다. 2년 전 손자 생일날이 결정타였어요. 민준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같은 것들이었죠. 다른 손님들은 맛있다며 잘 먹었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리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왜 안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못 먹겠구나.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죠. 사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죠. 그동안 손자는 3살에서 5살이 됐고 둘째 손자도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안티, 당신은 고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어요.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임종 직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안티, 사리를 용서하고 민준을 받아들이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더 외로워졌고 더 완고해졌죠. 군인과 몫으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왜 저런 남자를 사위로 인정해야 할까요? 제 딸은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민준이 제 집 바닥을 뜯어고쳤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바닥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요. 아침 8시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사위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말을 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주 안에 내 집 바닥을 원래대로 돌려놓게.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정말 장인어른 건강을 위해서. 저는 다시 말을 잘랐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네.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어버렸죠.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 사리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거실로 들어온 사리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아빠는 민준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밤 한국 기술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핀란드 기후에 맞는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면서요. 아빠 건강 생각해서요. 저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탁했나? 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민준이는 5년 동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빠는 단 한 번도 민준이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마지막으로 말해요. 아빠가 민준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다시는 아빠 집에 안 올 거예요. 아르투리와 유호도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거고요. 그 말을 남기고 딸은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폐렴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오후에 주치의 하칼라 선생님이 정기검진을 위해 집에 왔어요. 청진기로 제 폐 상태를 확인하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티, 폐렴은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당신 만성기관지염과 관절염은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기침도 여전하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티, 당신 나이에 라플란드 겨울을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관절염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 필수적이에요. 전기장판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새로 깔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생님, 이 바닥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하칼라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닥을 살펴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 이거 바닥 난방이네요. 안티,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복사열은 대류 난방보다 관절에 훨씬 좋아요. 누가 설치해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라플란드의 하늘은 벌써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매 겨울마다 저를 괴롭혔던 무릎 통증, 기침, 추위 말이죠.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손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르투리는 지금 5살이죠. 둘째 유호는 2살이고요. 저는 유호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아내의 사진이 거기 있었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티, 당신은 고집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맨발을 디뎠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전기장판을 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영하 20도 밖의 추위와는 달리 집안은 편안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 바닥을 원상복구하면 딸을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제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72년을 산 노인이 왜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날씨 때문이었죠. 라플란드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거든요. 영하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닥 공사를 하면 집이 얼어붙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지난 20년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몇 분간 무릎을 주물러요. 관절이 뻣뻣해서 바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일어섭니다. 첫 몇 걸음은 늘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주무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통증이 없었어요. 아니, 통증이 훨씬 덜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다시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똑같았습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습관적으로 슬리퍼를 찾았는데 문득 맨발로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뎠죠. 따뜻했어요. 전기장판을 켠 것도 아닌데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햇볕에 데워진 바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부드럽고 균일한 온기였죠.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맨발로요. 창밖은 영하 28도인데 저는 집 안에서 맨발로 걷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평소에는 전기 히터를 켜놓고 그 앞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오늘은 히터가 필요 없었습니다.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거든요. 거실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섭씨 21도였습니다. 평소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온도였죠. 그런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용하던 전기장판 스위치를 내려다봤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도 꺼져 있었죠. 그런데도 집은 따뜻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점심 무렵 우편함에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꺼냈어요. 봉투를 뜯어보고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지난달 전기요금이 평소의 60%였습니다. 불가능했어요. 라플란드 겨울에 난방비가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작년 이맘때는 난방비 때문에 한숨을 쉬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계량기를 확인하러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계량기는 정상이었어요. 지하실에 내려간 김에 저는 보일러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공사한 흔적이 보였죠. 벽 뒤로 이상한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배관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목수 경력이 있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봤어요. 복잡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파이프 배치, 밸브 위치, 단열재 두께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죠. 저녁이 되었어요. 창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라플란드 겨울은 해가 짧거든요. 오후 3시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기상청에서 경보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요. 로바니에미 마을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난방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히터도 꺼져 있고 전기장판도 없는데 집은 편안하게 따뜻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걸어도 전혀 춥지 않았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소에는 두꺼운 이불 2장을 덮고 자는데 오늘은 1장만 덮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시스템이지? 민준이 뭘 설치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 벌써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이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옛 동료 페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한 목수였습니다. 페카, 자네 시간 있나?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네. 30분 후 페카가 도착했어요. 68살의 그는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가리켰어요. 이 바닥 시스템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네. 뭔가 이상해. 우리는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에서 페카는 배관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티, 이 배관 간격 좀 보게. 정확히 15cm씩 떨어져 있어. 열분포를 완벽하게 균등하게 만들려는 설계야. 저는 단열재를 확인했어요. 이 단열재 두께가 10cm는 되는데 보통 핀란드 주택은
5cm 정도 쓰지 않나? 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 추결층 좀 보게. 콘크리트와 자갈층이 두껍게 깔려 있어. 보일러가 꺼져도 몇 시간은 따뜻함이 유지되겠는걸. 우리는 1시간 넘게 분석했어요. 거실로 올라왔을 때 페카가 말했습니다. 안티, 솔직히 말하겠네. 이 시스템은 내가 본 핀란드 최신 난방보다 효율적이야. 복사열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60%나 줄었네. 페카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말도 안 돼. 이 추운 날씨에. 안티, 누가 이걸 설계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네, 이런 시스템 본 적 있나? 없네. 이건 뭔가 다른 기술이야. 아마도 외국 기술인 것 같은데. 페카가 떠난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문득 민준이 한국인이라는 게 떠올랐죠.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한국 전통 난방. 검색 결과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온돌. 더 읽어 내려갔어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 밑으로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켜 복사열로 방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5,000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유럽이 아직 원시 생활을 하던 시절에 한국은 이미 이런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말인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몫으로 살면서 저는 수많은 집을 지었어요. 핀란드 전통 방식으로 유럽 현대 기술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건축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00년 된 이 기술을 몰랐어요. 민주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6개월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해서 라플란드의 혹한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40년 목수가 이런 기술을 모르다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5,000년 된 기술. 40년 목수가 몰랐던 지혜.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맨발이었지만 바닥은 따뜻했죠. 인정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려야 하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오로라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오로라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침실로 돌아가 아내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2년 전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티, 사리를 용서하고 민준을 받아들여요. 당신은 고집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약속해줘요. 제발. 하지만 저는 약속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틀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사진첩을 덮었어요. 벽에 걸린 손자 아르투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2살이었던 아르투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금 아르투리는 5살입니다. 저는 그 3년을 놓쳤어요. 둘째 손자 유호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창가로 갔을 때 현관 쪽에서 뭔가 보였어요. 문틈 아래로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핀란드어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어요. 존경하는 장인어른께, 저는 5년 동안 장인어른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온도를 설치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장인어른을 화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존경하는 장인어른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무릎 통증을, 기침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을 압니다. 제가 요리하고 육아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제 방식입니다. 장인어른이 원하신다면 바닥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달만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사위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민준은 6개월 동안 밤마다 한국 기술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라플란드의 혹한에 맞는 온도를 연구하면서요. 제 건강을 위해서요. 저는 그를 5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악수조차 거부했죠. 그의 음식을 이상하다고 했고 그의 방식을 약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건강을 위해 이런 일을 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티, 당신은 고집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왔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고집 때문에 딸을 잃었고, 손자들을 잃었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72살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준과 사리는 로바니에미 중심가에서 40분 거리에 살았어요. 작은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지은 집이었죠. 딸이 결혼하면서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마당에 아이들 장난감이 보였습니다. 썰매, 눈사람 만드는 도구들, 손자들의 흔적이었어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딸 사리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아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리야, 민준을 만나고 싶구나. 사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민준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처럼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아마 거절당할까 두려웠겠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 악수 좀 하세.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내가 잘못했네.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자네가 6개월 동안 매일 밤 연구했다는 거 알아. 라플란드 추위에 맞는 온도를 만들려고 말이야. 내 건강을 위해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미안하네. 5년 동안 자네를 무시했어. 자네 음식을 거부했고 자네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내 고집 때문이었네. 사리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온도를 분석해봤네. 페카와 함께. 40년 목수 경력이 있지만 그런 시스템은 처음 봤어. 5,000년 된 한국 기술이 핀란드 최신 기술보다 뛰어났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지키려는 한국 사람들의 5,000년 지혜예요. 제 고향에서는 온돌에 누우면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네. 자네가 왜 그토록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르툴이었어요. 5살이 된 손자는 저를 보고 멈칫했죠. 사리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르툴이,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아르투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르투리, 할아버지가 너를 오래 못 만나서 미안하구나. 손자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남들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자주 올게. 안쪽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손자 유호였습니다. 사리가 아기를 안고 나왔죠. 아빠, 유호예요. 저는 처음 보는 둘째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2살배기 유호는 방긋 웃었어요.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지. 이번에는 제대로 먹어보겠네. 저녁 식탁에서 민준이 만든 불고기와 잡채를 먹었습니다. 3년 전 거부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로바니에미 노인정의 온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장인어른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의 목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하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며 배웠어요. 진짜 강한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와 민주는 로바니에미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정 관리인 에사 할머니는 75세였어요. 20년 넘게 관절염을 앓고 계셨죠. 저희가 온도를 설명하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사 할머니가 물었어요. 안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저는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20년간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했는데 온돌 설치 후 일주일 만에 나아졌어요. 민준이 설계도를 펼쳤어요. 저는 목수 경력으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배관 간격, 추결층, 단열재 배치까지요. 에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저와 민주는 매일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민주는 한국 기술을 자문했고 저는 현장을 지휘했어요. 페카도 합류했죠. 로바니에미 목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사 중에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들렀어요.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5,000년 된 한국의 지혜예요. 복사열이 관절에 직접 전달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3개월 후 공사가 완료됐어요. 노인정 개관식 날 4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에사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안티, 이게 정말 놀랍군요. 한 달 후 에사 할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티, 제 관절통이 많이 나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들 하세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로바니에미 주민들이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이웃들도 관심을 보였죠. 그해 겨울 로바니에미 지역 신문 기자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기자는 노인정을 취재하고 온돌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북극권을 따뜻하게. 기사에는 제 사진과 민준 사진이 나란히 실렸어요. 장인과 사위가 함께 만든 온돌 프로젝트라고 썼더군요. 민준이 신문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장인어른, 우리가 신문에 났습니다. 저는 신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40년 목수로 살면서 많은 집을 지었지만 5,000년 된 한국 온돌의 지혜를 배운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영하 30도의 혹한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손자 아르투리와 유호가 거실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맨발로요.
민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리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72년을 살며 배웠네요. 진짜 강한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000년 지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고집 때문에 잃을 뻔했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온돌이 제 무릎만 따뜻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준 것이죠.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저녁 준비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이보다 더 따뜻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